중국아, 이거 운석처럼 니들 머리에 떨어지는데 괜찮냐? 중국아. まだこの世界は僕を飼いならしたい望み通りだろう美しくもがくよ互いの砂時計眺めながらキスをしようよさよならから一番遠い場所で待ち合わせよ어릴 적을 돌이켜보면 땅에 떨어진 과자에 몰려든 개미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개미들을 발로 밟아 죽여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떼거지로 몰려있는 개미들을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집는 것 마냥 콕콕 찔러서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냥 발로 한 번에 밟아서 죽여버렸죠. 밀리터리계에도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집속탄이 그 주인공인데요. 수많은 폭발물을 몸에 품고 발사되는 모탄, 그리고 모탄이 개방되어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흩뿌려지는 자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확산탄의 제압 범위가 미식 축구장 단위로 표시된다고 하니 그 살상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헌데 엄청 효율적으로 보이는 집속탄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발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일례로 1964년에서 1973년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 미국은 2억 6천만 개의 집속탄을 투하했는데 그중 8천만 개가 불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불발탄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약 7천여 명이 팔과 다리를 잃었죠. 하여 200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에 모여 집속탄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을 채택합니다. 영향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왜냐? 세계 강대국들, 특히 미국처럼 중국과도 같이 어마무시한 물량의 군대를 자랑하는 적성국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들에겐 이 무기가 절실했거든요. 해서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과 북한의 기갑 웨이브와 인해 전술을 상대하기 위해서 집속탄은 필수 불가결한 무기니까요. 그렇다면 극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이 무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네바 인도적 지뢰 제거 국제센터에서 작성한 집속탄 가이드를 살펴보면 하늘에서 대량 살포한 모습이 봄에 떼거지로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아 나비폭탄이라 불리는 독일의 SD2 집속탄, 소련에 저항했던 핀란드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기 위해 소련에서 만든 집속 소위탄 RRAB-3, 이 두 개의 사례가 집속탄의 시작이었다 합니다. SD2 나비폭탄은 폭발하는 자탄의 파편을 사용한 최초의 대인 집속탄인데, 이에 감명받은 미국은 불발탄을 분해하여 복제품을 만들었고, 그 후에 꾸준한 개발을 통해 이라크전,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간 전쟁 등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베트남 전쟁 때 쓰여진 BLU-3 클러스터 폭탄, 대기갑 확산탄인 CBU-97 등을 보면 SD2 나비 폭탄과 아주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죠. 몰로토프의 빵바구니란 별명을 가진 집속 소위탄 RRAB-3의 경우 거대한 모탄이 분해되면서 사진 속 오른쪽 사람이 들고 있는 소위 자탄이 흩뿌려지는 형태였는데, 넓은 범위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기에 정글과 숲속에 숨은 적들을 제압하는데 탁월했다 합니다. 그리고 독일 나비폭탄처럼 집속 소위탄도 추후에 후기 개발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독일을 괴멸시킨 드레스덴 폭격과 일본 제국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도쿄 대공습에도 이 집속 소위탄이 사용되어졌고, 현대의 열 압력탄 역할을 하는 소위탄도 이 빵바구니로부터 파생되어졌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집속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55mm K310 DPICM-BB 일명 항력 감속 이중 목적 고폭탄은 K221 자탄 49개를 공중에서 살포해 적 기갑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개발되어졌습니다. 사거리는 K9 기준 30km 이상이며 살상 반경은 무려 7m 이상, 관통력은 100mm 이상이죠. 북한군 기준 모든 기갑 부대와 기계화 부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M26 로켓의 경우 천무 다연장 로켓에 장착해 664발의 자탄을 살포할 수 있고, 개량형인 KM26알파-2는 사거리가 45km나 된답니다. 현무2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경우 확산탄 한두까지 장착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남북 간의 비핵화 협의와 평화 안착을 명목으로 타 국가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해 수만 가지의 세계 협약에 어거지로 참여한 일이 많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호감도 작업이죠. 호감도작.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확산탄 금지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이 무기 체계가 너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계에서 비난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설명을 위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게만이 아닌 세계의 적으로 간주받고 있는 북한군과 중국군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군의 전차는 1세대 전차인 50-90 전차 170대, T-55 전차 1600대, 2세대 전차 천마호 1600대, 폭풍호 500대, 2.5세대 전차 선군호 800대, 3세대 전차 M2020 100여 대, 어림 잡아도 좋게 약 5천여 대나 됩니다. 그러면 북한군은 이 수많은 전차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군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모자라는 군수 물자는 도둑질과 도적질로 충당하고 전차나 자주포로 사용되는 디젤 가솔린은 6할 이상을 꺼내 장마당에 갖다 팔아버리며 나머지는 물로 채워버린다고 합니다. 하면 속도전을 주 교리로 삼고 있는 북한군 입장에서 3일 이내에 서울을 함락시키는 것이 목표인 북한군은 그 수천 대의 전차를 전반적으로 전투에 활용 가능한 초반에 승부수를 띄울 겁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전차들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위해선 산악 지형의 대부분이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고속도로 같이 교통 시스템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남한 쪽으로 이어지는 북한군의 유일한 고속도로는 오직 평양 개성 고속도로, 이 말인즉 좁아 터진 고속도로에 수천 대의 전차들이 쏠려온다는 뜻입니다. 구멍 뚫린 댐마냥 좁아 터진 단 하나의 고속도로로 몰려오는 적군을 한 번에 쓸어버릴 무기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집속탄 말이에요. 중국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군과 미군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은 대만 해협인데요. 대만 섬은 한반도와 비슷하게 동쪽이 높디 높은 산맥들로 가득하고 서쪽 방면으로 평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여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군은 필히 서쪽을 통해 상륙을 해야 하는데 대만섬 서쪽 방면에서도 상륙 가능한 지역은 드물다고 합니다. 즉 어느 곳을 통하여 상륙을 시도하는지는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는 북한군의 고속도로 교통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수에 불과한 지점을 상륙하는 중국군은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무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집소탄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 무기 체계를 더욱더 괴랄하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요새인 장갑차와 전차를 한 번에 쓸어담는 대기갑 확산탄, 주요 전력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전력시설 파괴 확산탄, 최대 100여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생물학 무기를 퍼뜨리는 생화학 확산탄, 심지어는 핵을 확산탄처럼 쏘는 MIRV 다탄두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졌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금지된 무기의 집속탄을 지원하게 될 것 같다, 이건 국제규정 위반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건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 세 개의 국가 모두 금지 협약 미가입국입니다. 서방이나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선 넘었다 당장 멈춰라 떠들어대지만 금지한 국가들의 설레에 발치는 것이고 정작 당사국들은 금지 협약 미가입국이라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미디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압도하긴커녕 겨우 비벼대는 정도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서 이미 지원 없이는 전진조차 못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속사정이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집속탄을 지원한다면 고착화된 참호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괜히 핵카드까지 꺼내가며 미국의 집속탄 지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랍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쟁 초반에 러시아 공세 때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고서가 휴먼 라이츠 워치에 16개나 작성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UN 소속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4번 이상의 집속탄을 러시아가 사용했다 하고요. 이미 섬을 넘은 건 러시아인이 전 우크라이나 또한 사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말이죠. 오늘 중국군과 북한군 뚝배기를 따는데 최적인 무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제게 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